사이였다고요? 이런 거 성폭행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양세형 변호사의 상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조금 답답한 사연이 왔습니다. 함께 고민 해결해 주실 백수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재밌는 사람이었죠. 사귀자, 결혼하자 이런 약속은 없었지만 누가 봐도 연인처럼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 데이트를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사귀는 연인이라고 생각하고 남자에게 최선을 다했고 그러다 몇 달 안가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결혼을 하자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무척 당황하더니 처음엔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몇 시간 뒤에는 메시지를 보내와 우리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며칠 후에는 책임지겠다고 하더니 또 며칠 후엔 자기 엄마가 반대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오락가락한 남자친구 때문에 속절없이 시간만 흘렀습니다. 배가 불러올 동안 남자친구는 여전히 결혼에 대해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더군요. 남자에게는 다른 여자가 또 있었습니다. 아니, 그 여자하고 동거를 하는 사이였다고요? 네, 결국 저는 남편 없이 아이를 낳았고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남친은 피하기 급급했습니다. 이제 실망감과 배신감으로 아이 아빠로서 역할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임신과 출산으로 입은 손해를 남자에게 돈으로라도 배상받고 싶습니다. 어떤 법적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반대한다 뭐 이런 것도 다 핑계였네, 그죠? 그렇죠. 거짓말. 네. 네. 저는 진짜 이런 거 성폭행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동거하는 여자가 있었으면은 내가 이런 관계를 했겠냐고, 그죠? 성관계를. 아직까지는 이거를 성폭행으로 보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정말 답답한데요. 이 부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지만 결국 이 남성의 아이라면 이와 관련해서 책임은 져야 되겠죠. 당연하죠. 네. 네, 당연히 이제 생보니까 일단 생보죠. 생보니까 일단은 양육 의무 당연히 있고요. 양육비도 네.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뭐 등재되는 걸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는 걸 거부한다라고 하면 이제 인지 청구도 하시고 네. 친자로 인정받은 다음에 양육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입은 손해, 자, 이걸 배상받고 싶다 이러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조금 좀 안타까운데 이게 조금 좀 들여다봐야 될 사연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이게 결혼을 전제로 이 사연을 보니까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가 임신했더니 헤어지자고 한 게 아니라 사실 좀 사귀는 단계 아니면 사귀는 것도 잘 모르겠는 단계 요 단계에서 그냥 이제 임신을 했는데 혼인을 거부한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혼인을 거부한 남자한테 이제 혼인을 거부한 거에 대한 책임을 그럼 과연 물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법적으로 고민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혼인을 할 의무가 있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혼인을 하기로 둘이 합의했냐 약속했냐 결국은 약혼을 했냐 약혼을 했어야만 혼인을 안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성관계가 네. 동의하에 이루어진 거니까 그로 인해서 임신했다는 것도 뭐란가 손해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고 불법행위라고 볼 그쵸. 수도 없고 사귀다가 네.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걸 그러면 약혼으로 볼 수 있느냐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혼인을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 사실 우리 법원은 그렇게 안 보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보니까 결혼하자고 했다가 뭐 책임지겠다고 했다가 뭐 이런 의사가 왔다 갔다 했다는 것만으로 약혼 단계로 들어섰다. 이렇게 보기는 이렇게 조금 보기는 어렵다 이겁니까? 어렵지 네. 않을까 일단 보이고요. 네. 사실 이제 우리 민법에서도 혼인을 위한 진정한 합의, 그러니까 양쪽 당사자의 진지한 의사의 합의 이거 외에 사실 약혼이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절차나 이런 걸 정해놓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민법에서 네, 민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떤 형식이 있어야 절차를 갖춰야 약혼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양쪽 당사자가 혼인을 하기로 합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일단 이제 그 약혼의 요건으로 보는데 네. 그 약혼의 요건으로 보는 이제 구체적인 세부적인 요소로는 뭐 가장 중요한 게 상견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양쪽
그 양가 어른들끼리 상견례를 했느냐. 뭐 법원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법원에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견례를 했느냐, 아니면 뭐 결혼식장을 잡았느냐, 신혼집을 구했느냐, 아니면 이제 신혼집을 구해놓고 뭐 생활비를 일정 부분 계속 지급을 하고 있었느냐, 이런 걸로 이제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이제 추단하고 보는 거지. 단지 임신을 했거나 심지어 출산을 했다고 해서 약혼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 사연과 관련해서 뭐 다른 얘기 좀 조언해 주실 분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지금 보니까 동거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네네네. 동거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걸 숨기고 나랑 이제 만난 거죠. 그니까. 그게 만약에 나한테 적극적으로 결혼할 것처럼 아니면 정말 진지하게 사귀면서 결혼할 수도 있는 것처럼 나를 속여서 나의 그 성적 자기 결정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런 걸 침해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를 속였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 좀 입증을 해서 네. 손해배상 청구도 해보는 것도 한번 고려하는 게 좋지 않겠냐. 너무 괘씸하잖아요. 네네. 일단 전제는 우리랑 성관계할 때 이 여성과 동거가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거의 시작 시점을 잘 입증해야 네, 그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동거하는 여자가 있었다라고 네네네. 하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고 나와 동시에 만나는 거죠. 만나면서 나한테 이제 진지하게 사귀면서 결혼도 할 것처럼 해서 나와 성관계를 했다면 내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을 소지도 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한번 물어볼 수 있지 않나. 이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사적으로 성폭행이 되는 것은 아직까지는 인정되고 있지는 않는데요. 이제 별도로 민사소송은 또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백 변호사님이 조언하신 내용 참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임신이라는 사실이 생긴다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너무나 많은 일이 따라왔기 때문에 어쨌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연은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좀 경계가 될 수 있는 사연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일단 이 애를 키워야 되잖아요. 태어났으니까. 어쨌든 이 남성분이 아버지로서 정말 책임을 끝까지 다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오늘도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요. 이렇게 고민 상담 필요하신 분들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담소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상담한 내용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또 찾아오겠습니다.